유튜브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분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홍규 PD님, 행크TV, 월급쟁이 부자들TV, 아울디자인, 자청님, 참PD님,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채널.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찾으셨을 텐데요. 모두 사업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홍규 형님은 비즈니스 PT와 뷰트랩이라고 하는 유튜브 성과 측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행크TV와 월급쟁이 부자들 TV는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울디자인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계에서는 거의 디자인, 인테리어 관련해서는 거의 탑급으로 성장하셨다고 하는데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청님은 마케팅 회사를, 참PD님은 온라인 마켓을, 연매출 100억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운동 채널은 운동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유튜버라고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절반, 하위 50%는 1년에 30만 원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유튜브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벌려면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주는 돈을 받는 것과, 두 번째는 내가 가진 사업을 직접 판매를 함으로써 얻는 수익입니다. 첫 번째, 유튜브에서 주는 수익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구독자 500명, 시청 지속시간 3000시간. 이 조건을 채운 다음부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스토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8분 이하의 영상은 조회수 1당 1원입니다. 8분 이상의 영상은 조회수 1당 2에서 3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얼추 80% 정도는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8분 이하의 영상을 만들었을 때 매달 1000만 원을 만들려면 나의 영상이 1000만 조회수를 기록해야 합니다. 8분짜리가 넘어도 500만 조회수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하나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매우 어렵거든요. 전업이 아닌 이상. 근데 그 일주일에 한 개 올리는 영상이 무조건 100만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최소로 가도. 그런데 얼마 전에 저랑 같이 카본 스키닝을 하는 대표님이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150회 조회수에서 10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조건은 달성하지도 않았어요. 유튜브로 돈을 벌려면 사업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영상을 올린다고 해서 고객을 어떻게 만나냐, 이걸 해결해 준 게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코카콜라, 나이키, 애플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을 만든 분, 뇌 마케팅의 비밀을 열다라는 한스 게오르크 호이젤이라고 하는 분의 뇌신경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구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성향을 나눈 건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뇌를 뜯어본 거예요. 뇌를 파고든 거죠. 그렇게 해서 림빅이라고 하는 뇌의 맵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비를 하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는 심피질, 변연계, 뇌간 이래가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내용이. 저도 이제 보다가 잘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말고 핵심만 얘기하면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GD 같은 분들을 보면 되게 패션 아이콘으로서 이 선구자 같은 느낌이 있고, 저같이 무난무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장이나 이 무게감이 있어 보이는 옷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가 느끼는 만족감이 다 다른데 이게 알고리즘이랑 만난 거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내가 좋아하는 걸 추천해 줍니다. 내가 오래 본 걸 추천해 줘요. 내가 오래 본다는 건 좋아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죠. 이 만남을 성사시켜주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영업을 할 때도, 제가 영업을 하면서 전국 1등도 하고 강사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을 만납니다. 관심을 보인 사람들만 따로 추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노력을 쏟습니다. 이 작업을 알고리즘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오지 않는다. 내가 운동에 관심이 없는데 운동 채널을 보나요? 내가 먹는 거에 관심이 없는데 먹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누가 해주냐? 알고리즘이. 그래서 알고리즘은 우리 인간의 뇌에 정말 중요한 선택들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고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컨텐츠만 잘 만들면. 근데 그런 고민이 있죠. 내가 올려봤는데 올린다고 뭐 다 보냐? 다 보지 않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을 가지고 올리면 보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출중한 능력과 감각이 있지 않는 한 선택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후킹이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뭐 낚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더 집중력 있는 호기심을 끈다. 그 후킹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클릭률이고 두 번째가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클릭률은 사람들이 썸네일을 누르는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시청 지속 시간은 이 우리가 만든 영상을 얼마나 많이 봤냐.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가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개선할 수 있어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백종원 선생님은 계량을 정말 많이 강조하시죠. 왜?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계량을 해야 됨과 더불어 뭔가 문제가 있어. 맛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를 줄이거나 뭐를 더 많이 넣음으로써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값들을 놓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도 주원규 PD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마케팅 설계자에서도 2,000명의 강연자들의 관심을 이렇게 후킹하기 위해서, 끌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말할 때 강연에 들어가서 이 아이폰이 83만 원짜리인데 앞으로 10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걸 1억에 사겠다고 하는 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중도가 쫙 올라가죠. 강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떠나진 않겠지만, 유튜브는 바쁘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손가락으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킹을 굉장히 잘해주고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게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스토리를 구성할 때. 아니 10분 안에 83만 원짜리 아이폰을 1억에 산다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듣다 보니까 여기에 이 핸드폰에는 모든 자료들이 이미 강의나 온라인 DVD, CD 이런 것들도 오디오 파일로 다 변환해서 넣어져 있는데 그 값어치가 이미 10억이에요. 10년 동안 여기에다가 쓴 돈이 10억의 강의들을 넣어놨고 현찮은 거는 넣지도 않았다 그러고, 전화번호가 뭐 삼성 부회장님 있고 SK 뭐 임원 계시고 이런 휴대전화번호가 여기에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입이 쭉 되는 거죠. 이야기의 구성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험해보고 적용해보고 이 공감 가는 표현들을 계속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있다면 뭐 조금 힘들어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인이 유튜브를 해서 성공하는 확률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홍보용 채널로, 나의 브랜드 채널로 패키징을 해서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그 유튜버 분들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경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뭐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이 되고 있고 IMF에서도 하향으로 재조정을 하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 경제 성장률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이 이근상 대표님이거든요. 이 이근상 대표님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라고 하는 현대카드 광고로 많은 인지도를 쌓으신 분이지만 광고계에서는 되게 탑급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게,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10%, 막 15% 이런 식으로 경제가 막 쭉쭉쭉 성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걸 청소년기랑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청소년기 때 키가 많이 크잖아요. 많이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키가 1cm, 2cm 이렇게 크거나
멈추죠, 성장이. 이렇게 위로 크는 건 멈춥니다. 경제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경제도 청소년기를 지나서 지금은 성인기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가 옛날처럼 단순히 대량 생산, 대량 공급 해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많이 유통을 점령하고 이런 시대는 저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안에는 정말 작은 브랜드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질적으로 우물을 되게 넓게 파는 게 아니고 좁고 깊게 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작은 브랜드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이 핑크펭귄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월마트 효과라고, 월마트가 들어가면 주변에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다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장사가 안 되니까 동네 가게들이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책을 쓴 빌 비숍은 얘기합니다. 월마트가 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작은 브랜드들은 제공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월마트는 최저가로 시장을 파고듭니다. 최저가는 값진 경험을 선사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우리같이 작은 브랜드들은 더 고급화된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냐, 만족을 극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보험 대리점을 운영한다라는 예시가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보험 대리점을 운영을 해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최저가 보험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그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최저가에 팔면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작은 브랜드라면 오히려 한 사람의 자산을 정말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말 세밀하게 설계해서 그 한 사람의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플랜들을 쫙 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고급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00억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만든 러셀 브런슨, 이 마케팅 설계자의 저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을 내리지 말고 가치를 10배로 줘라. 10배의 가치를. 그래서 83만원짜리 아이폰을 10억에 판매를 했잖아요. 고객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그 가격보다 훨씬 웃돈을 주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인상 깊게 읽었던 것이 2,000명 앞에서 강연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다 영상으로 찍는다라고 했어요. 영상으로 찍고 그거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영업을 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물건을 팔 때는 1대1이 기본이죠. 사람과 만나서 한 사람에게 설명하고. 근데 이거보다 파이가 훨씬 커지는 건 강연 같은 거예요. 1대 다수. 내가 한 번 설명하는데 2,000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기회가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영업적으로는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불러오죠.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그게 영상으로 업로드가 된다면, 영상을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스피치 하는 거죠. 그걸 업로드, 자신의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그 영상을 보고 똑같은 상품이 계속 팔리더라. 이게 영상이 가진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다 따로 만나면 2,000명 만나려면 2,000번 설명해야 되는데, 10,000명 만나려면 10,000번 설명해야 되는데, 영상을 제가 한 번만 열심히 찍으면 모든 설명이 된다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모두 다 아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는 걸, 이제 그 서버비라는 걸 내야 되는데, 유튜브는 공짜잖아요. 올리는데 공짜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자신의 홈페이지,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처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면 유튜브는 사업자를 위한 최고의 마케팅 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책들을 쭉 읽으면서 많은 책들이 어디에 다 있냐? 바로 유튜브에 다 있다. 작은 브랜드가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 책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카카오가 다음일 때 부사장까지 지내셨던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작가님이 이번에 내신 책이 호명사회예요. 호명사회라는 건
우리가 기업에 회사에 다니면서 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이런 명칭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런 사회가 오고 있음을 시대예보로 이렇게 또 최근에 책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려면 영상이라고 하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고 체류 시간이 가장 긴 거, 실제 이용자 수, 이 모든 분들의 어떤 이 여러 물길로 치자면 여러 물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하나의 큰 강에 모인다라는 느낌을 이제 저는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